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걸 머리에서 지워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파동의 반사, 반사의 법칙, 정반사, 난반사 배웠고, 그리고 파동의 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배웠고, 파동의 굴절, 물결파 굴절도 봤고, 빛의 굴절도 봤고, 그리고 회절을 우리가 안 보긴 했지만,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제 장애물을 꺾어서 이제 알아서 진행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반사, 간섭, 굴절, 회절을 우리가 파동의 성질이라 그래. 파동성, 파동의 성질이라고. 파동 특징은 연속적이야. 물결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또는 전기장이 이게 전기장의 형태로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파동은 연속적이고, 파동 하나, 파동 두 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역학적 파동엔 우리가 물결파 또는 줄, 아니면 뭐 지진, 소리, 물결파 아니면 지진, 파 아니면 뭐 소리, 이런 거는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파동의 세기는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진이 올 때 진폭이 큰 지진이 오면 피해가 크고, 또한 진동수 1초의 지진이 한 번 오느냐 1초의 지진이 두 번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동의 세기가 세고, 그래서 물결파와 지진파, 소리, 이런 역학적 파동에서는 파동의 세기는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긴 했어. 그리고 전자기파는 공식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러한 진폭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기파의 세기랑 비슷한 전자기파의, 즉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흘러가는가, 전자기장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비슷하게 진폭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제곱이 들어가, 공식에. 여기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이렇게 빛의 속도, 이런 게 들어가고, 전기장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파동의 특징이 이렇게 우리가 연속적이고, 그리고 반사, 간섭, 굴절, 회절의 특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의 세기는 공식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는 에너지 흐름이 이런 공식이 있긴 해. 진폭을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요거를 이제 파동의 성질만 그렇고, 이제 입자의 성질만 따로 보면, 입자는 우리가 하나, 두 개 셀 수 있어. 입자는 하나, 두 개 셀 수 있고, 연속적이지 않고, 장애물과 부딪히면 반사는 하는데요. 우리가 굴절하는 것도 가끔 보긴 하지만, 우리가 간섭, 물질 두 개가 간섭을 해서 뭐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불가능하죠. 입자 두 개는 부딪히면 그냥 끝인데, 튕겨 날아가는 그게 끝인데, 일단 이렇게 있고, 입자는 하나, 두 개로 셀 수 있어서 연속적이지 않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은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일단 이 두 개가 절대 달라. 파동이면서 입자는 없어. 입자이면서 파동은 없어.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거야. 입자는 입자, 파동은 파동. 이걸로 끝나는데, 일단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 고체 안에 이제 에너지 띠. 고체 안에 전자가 차곡차곡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쌓이는데, 고체 내부 전자들은 이제 요 에너지 띠, 요거에 해당하는 영역의 전자들이 존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여기 원자가 띠나 전도 띠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는데, 에너지 띠에 있을 수 있고 그 구간에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를 이제 원자가 띠, 띠틈, 띠 간격, 요거는 우리가 허용된 띠 사이의 간격으로 전자는 이 구간에 요 전도띠와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띠 간격, 요 가운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1.4에서 마이너스 8.9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를 전자는 가질 수도 없고, 요 구간에 전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바깥쪽 최외곽 전자 또는 이제 원자가 전자에 있는 전자들이 모여가지고 띠를 형성을 하는데, 그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하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원자가 뒤에 이제 배열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1.4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전이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이제 전자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원자가 바로 위에 있고, 요 전도띠에 전자가 있으면 이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기가 잘 흐르고, 그래서 전도띠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8.9에서 이제 마이너스 2.2까지. 그랬다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광전 효과는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광전 효과는 이제 아예 새로운 개념인데, 빛은 파동이야. 빛은 파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특이한 실험 내용이야.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금속에 빛을 비추면요,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생으로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거는 빛의 파동의 성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실험 결과야. 빛을 받으면 진짜 생으로 전자가, 광전자, 이 전자가 생으로 그냥 날아가. 금속에서 전자가 점점 사라져. 금속의 전자가 점점 사라져서 빛을 받으면 전자가 날아간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얘네가 서로 청력을 발휘하면서 많이 이렇게 벌려져 있었는데, 전자가 실제로 생으로 날아가. 마이너스 입자가 점점 사라져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서 전자가 생으로 사라지고 있구나 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이제 건전지랑 연결이 되어서 회로가 있다가 회로가 여기서 끊겼어. 그리고 회로가 이제 전선이 끊겼어. 그래서 건전지랑 이렇게 연결했더니 회로가 끊겨 있으니까 전기가 못 흘러요. 근데 여기다 빛을 비춰. 빛을 비추면은 여기가 이제 끊어진 도로를 자동차가 이제 200km를 밟아서 자동차가 그냥 뛰어넘듯이, 그래서 끊어진 도로를 자동차가 뛰어넘듯이 빛을 받으면 전자가 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자가 생으로 나와서 이쪽에 이제 닿게 돼요. 슝 하고 전자가 생으로 이렇게 날아가. 전자가 이렇게 생으로 날아가면서 전자가 여기에 계속 닿는 거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림이 바뀌었네. 전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생으로 이제 끊어진 도로를 자동차가 뛰어넘듯이 전선이 끊어졌지만 이제 전자가 생으로 튀어나와서 생으로 이제 저쪽 반대편에 생으로 닿아서, 그래서 전자가 점점 닿아가지고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역학적 파동은 우리가 진동수랑 진폭이 둘 다 작용하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는 우리가 소리 버전으로 하면은 소리의 진폭이 크다, 큰 소리, 소리의 진폭이 작다, 작은 소리, 소리의 진동수가 크다, 고음, 소리의 진동수가 작다, 저음, 그랬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빛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빛의 이제 세기가 세다, 밝은 빛, 그리고 빛의 진동수가 크다, 파란 빛, 빛의 진폭이 약하다, 진폭이 작다, 약한 빛, 그리고 빛의 진동수가 작다, 빨간 빛,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는요, 특이한 점을 내가 여기 써보면, 우리가 원래 파동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죠. 원래 파동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 버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 원래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물을 약한 불로 끓일 수 있어요. 약한 불로 물을 끓이면, 약한 불로 물을 끓일 수 있죠. 약한 불로 이제 물을 끓이면 이제 물이 물 끓어. 근데 강한 불로도 물을 끓일 수 있죠. 당연히 끓일 수 있지. 차이점은 약한 불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강한 불은 이제 금방 끓겠죠. 둘 다 물 끓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하지만 광전효과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광전효과는 빨간빛. 광전효과는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잖아. 빨간빛을 비춰요. 빨간빛을 이제 비춰. 그러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빨간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전자 절대 안 나옴. 아, 뭐야. 아, 전자 안 나오네. 물이 안 끓네. 그러면은 좀 오래 기다려볼까? 안 돼. 그러면은, 빛을 강하게 할까? 절대 안 나와. 빨간 빛을 아주 강해도, 아주 밝고 눈부셔도, 아주 밝은 빨간 빛을 해도, 강하고 밝은 빨간 빛을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절대 안 나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리고 파란 빛은 바로 튀어나와. 파란 빛은 무조건 금방 튀어나와요. 즉시. 금방 말고 즉시. 전자 나옴. 그리고 이제 파란 빛은요, 이게 아주 희미해도, 희미하고 약한 빛이어도 파란 빛이기만 하면, 아주 희미한 파란 빛을 비추면 그래도 전자가 즉시 튀어나와. 이 두 가지가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밝고 강한 빨간 빛은 에너지가 뭔가 많은 거야. 밝고 강한 빛은 에너지가 뭔가 많은 건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있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밝은 빨간 빛을 비춰도 시간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전자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아요. 일상생활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빛은 절대 안 되고요. 파란 빛은 아주 희미한 파란 빛이어도 비추기만 하면 즉시 전자가 튀어나와. 희미한 빛은 뭔가 에너지가 작은 건데, 근데 왜 전자가 바로 튀어나오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밝다는 것은 강하고 밝은 빛을 비추면 에너지가 많이 가는 건데, 근데 전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근데 빛이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절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빨간빛 경우. 아무리 빛을 밝고 세게 비춰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이 빨간빛 같은 경우는 절대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했다. 근데 반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약한 불로 물 끓이려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빛을 희미하게 비추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근데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파란빛 같은 경우,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아무리 희미해도, 아주 세기가 약하게 비추어도 그래도 바로 즉시 전자가 튀어나와요. 두 가지가 미스테리고, 또 하나 미스테리는 뭐야? 그리고 엄청 밝고 강한 빛과 엄청 희미하고 약한 빛에서는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밝기와 관계가 없고 오직 빛의 진동수와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야. 일상생활과 맞지가 않아.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빛의 에너지는 오로지 E는 HF다. 빛의 에너지는 E는 HF다. 빛은 이제 이 빛은 파동이다. 빛은 전기장에 진동한다. 이런 전기장에 진동한다. 빛은 파동이다. 전기장으로 뭐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거 안 돼. 그거 말고. 빛은 이제 뇌에서 지워. 빛은 입자다. 빛은
빛의 에너지는 E는 hf다. E는 hf고 전기장이랑 상관이 없고 빛의 에너지는 E는 hf로 양자가 되어 있다. 라고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광자, 광양자라고 하는데 빛은 빛 알갱이인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가 빛 알갱이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세면 광자의 이제 개수가 많은 거야. 밝은 빛은 빛 알갱이의 개수가 많은 거고 빛의 에너지는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하면서 이제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래요. 빛 알갱이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빛의 개수가 1.5개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자화 되어 있다, 띄엄띄엄 있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제 빛의 공식을 보면 E는 hf가 되는 거고 빛의 알갱이의 개수가 많아 그 총 n개의 총 에너지는 nhf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빛의 속도는 f랍니다. 이 공식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관해 외운 공식 다행히 그대로 그냥 쓰면 돼. 근데 빛의 세기가 밝다. 빛의 밝거나 어두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 알갱이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 희미하고 약한 빛은 빛 3개 강하고 밝은 빛은 빛 알갱이 10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안에 전자가 이렇게 갇혀있죠. 금속 안에 전자가 이렇게 갇혀있을 때 우리가 깊은 곳에 갇혀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6의 에너지를 가져요. 깊게 갇혀있다 이 뜻이야. 얕은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3.4예요. 즉 얕게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빼내려면 최소한 에너지가 마이너스 3에 갇혀 있으니까 빛의 에너지가 1이면 전자가 탈출 못하겠죠. 빛의 에너지가 2면 전자 탈출 못하겠죠. 빛의 에너지가 3이면 전자가 아무리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도 그래도 금속에서 탈출을 못해. 근데 빛의 에너지가 4면 4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빛의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탈출하는데 3.4의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탈출할 수 있겠죠. 빛의 에너지가 5면 또 탈출하는 전자들이 생기죠. 빛의 에너지가 6이면 가장 여기 있는 애도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알갱이 하나, 광양자 하나가 팅 전자를 때려서 전자 하나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전자를 끄집어내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금속 안의 전자는 금속에 속박이 되어 있고 에너지띠에 해당하는 영역에 존재를 하고 빛으로부터 이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서 에너지가 작으면 전도띠로 그냥 전이를 하거나 에너지가 커서 아예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면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1함수라는 뜻은 금속에 속박된 전자가 금속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전자가 탈출하려면 마이너스 6에 있는 애 탈출하려면 전자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빛 에너지는 6 필요하겠죠.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는 전자를 빼내려면 6 일렉트론 볼트의 작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전자는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빛의 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정도는 돼야 탈출할 수 있고 여기 갇혀있는 애는 빛의 에너지도 똑같이 4 일렉트론 볼트 이상은 돼야 얘를 탈출을 시킬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얕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애는 마이너스 3.4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럼 탈출시키는데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6의 에너지 필요하고 5, 4 얘는 3.4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1함수라고 하니까 전자가 탈출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요게 1함수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1함수가 얘가 3.4야. 요 그림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요 전자를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 빛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빛이 특정한 진동수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그래서 전자를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요게 1함수고 이 1함수를 만족을 시킬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지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빛의 에너지가 정해지고 즉 최소한 빛의 에너지가
즉 최소한 빛의 진동수가 이 정도는 돼야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다. 금속에 속박된 전자를 탈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해요.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위 금속의 경우 이람수, 탈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3.4야. 요거야. 요게 이람수야.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E는 HF인데 빛의 이제 에너지가 4 일렉트론 볼트라면 요 위쪽에 있는 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래쪽 깊은 곳에 있는 전자는 튀어나올 수 없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4 일렉트론 볼트의 빛을 비추었을 때 이제 튀어나온 전자는 마이너스 6은 여기 갇혀있는 전자 못 나와. 마이너스 5에 있는 전자 못 나와. 마이너스 4에 있는 전자 못 나와. 마이너스 3.4에, 마이너스 4에 있는 전자는 튀어나오고서 정지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4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와야 탈출하는 데 에너지를 가장 조금만 쓰고 남은 에너지를 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질 테니까 이제 4를 비췄을 때 최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빛의 세기가 강하고 밝으면 많은 빛이 들어가서 많은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너지 총 정리를 하면 빛의 에너지는 E는 HF, N개를 갖고 있는 광자의 총 에너지는 NHF. 그리고 우리가 빛을 최소한, 금속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E람수. 즉 최소한 빛의 에너지가 이 정도는 돼야 탈출할 수 있어 E람수.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빛의 진동수가 F0는 돼야 금속을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E람수는 HF0라는 공식이 돼요.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자 알갱이 하나당 전자 알갱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돼.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탈출하는 데 에너지를 빼면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빛의 에너지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 E람수를 빼면 그것이 이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HF, 빛의 에너지 HF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E람수를 빼면 그것이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다. 공식은 이런 식이 되겠죠. 빛의 세기, 밝고 눈부신 빛은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다. 빛의 세기가 강하고 밝아지면 들어가는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아진다. 광전 효과에 대한 이제 그래프랑 실험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일단 뒤쪽을 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하면 광전 효과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이제 전자가 이제 금속에서 탈출하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남은 에너지가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 요거를 먼저 보면 5 일렉트론 볼트의 빛을 비출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떤가 하면은 5의 에너지를 비추면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6에도 갇혀있고 마이너스 5에도 갇혀있고 마이너스 4에도 갇혀있고 마이너스 3.4에도 이렇게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5의 빛을 이제 최대한 흡수를 한 다음에 5의 빛을 흡수한 다음에 전자가 마이너스 6에 있는 전자는 못 나와요. 마이너스 5에 있는 전자는 튀어나온 다음에 정지해 있겠죠. 최소 운동 에너지는 이제 0인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5에선 정지고 마이너스 4에 있는 전자가 나오면 운동 에너지가 1이겠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3.4에 가장 얕게 갇혀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3.4의 에너지를 E람수로 이제 탈출하는 데 쓰고 그리고 1.6의 에너지가 남아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1.6이고 최소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를 풀로 흡수한 다음에 빛의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를 하고서 빛의 에너지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는데 최소한으로 이제 탈출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 최소한의 탈출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함수.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요게 일함수야. 그래서 비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것이 우리가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걸 이제 공식으로 쓰면은 빛의 에너지 HF에서 빼기 일함수가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고, 즉 HF 빼기 H F0.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일함수는 우리가 HF0라고 해서 최소한의 전자가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일함수. 즉 전자가 탈출하는데 일함수만큼의 빛 에너지는 필요하다. 즉 전자가 탈출하는데 일함수만의 에너지, 즉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 이상의 그러한 빛만 전자를 탈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 요게 이제 Y는 공식을 보면 Y는 그다음에 이제 Y는 HX, 이게 X야. 그래서 HX 빼기 HF0, HX 빼기 HF0 요런 느낌이라, 요게 X축, 우리가 Y축을 요걸로, X축을 F로 보면은, 그래서 위쪽에 빛의 진동수가 F, 여기 X축이면은 이게 Y, 최대 운동에너지 Y축이 요게 되면은 이게 1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Y는 HX 빼기 HF0, 그러니까 Y는 HX 빼기 HF0. 그래서 Y축, Y절편이 마이너스 HF0가 되죠.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HF0. 그래서 Y절편이 이제 일함수.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제 기울기는 H.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1차 함수가 되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H 플랑크 산수. Y절편 값은 마이너스 HF0, 즉 마이너스 일함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점점 커질수록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 빼기 HF0니까, 그래서 1차 함수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비례하는 거 볼 수 있어. 비추는 빛의 진동수 커지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빛을 쐈을 때, 금속 1, 2, 3에 쏘면은 우리가 일정한 진동수의 빛을 쐈을 때, 같은 빛을 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이 Y 값을 보면 운동 에너지는 1번의 에너지가 요만큼, 2번의 금속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요만큼, 3번인 전자에서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그 뜻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1, 2, 3 순으로 커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최대값이 1, 2, 3이야. 운동 에너지가 큰 이유는 뭘까? 같은 빛을 비췄는데 운동 에너지가 1, 2, 3 순으로 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일함수, 탈출하는 데 필요한 일함수가 1, 2, 3 순으로 1번이 가장 작겠죠. 일함수는 그래서 이제 3, 2, 1 순으로 크다. 일함수는 3, 2, 1 순으로 크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금속은 금속 3이고,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로 가장 큰 것이 3번 금속이니까 마이너스 일함수, Y절편이 마이너스 일함수니까 이 절대값만 보면 일함수가 가장 큰 건 우리가 3번인 거 요 그래프로도 알 수 있고, 또한 요 문턱 진동수는 요거죠. 요게 문턱 진동수니까 3번의 문턱 진동수가 가장 크고 2번, 1번 순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를 좀 볼 수 있으면 되고,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나트륨의 경우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 나트륨의 경우, 나트륨은 우리가 일함수가 2.27이야. 빛의 에너지가 2.27은 돼야 전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가 점점 이제 빨간색이 되면은 튀어나올랑 말랑 하는데, 빨간색이어도 지금 빛의 에너지가 2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어도 지금 전자가 못 튀어나와. 빛의 세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죠. 이번엔 이제 빛의 세기가 점점 커져. 빛의 세기가 이제 2.3이 되면 이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빛의 에너지가 2.31인데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0.03, 0.04, 0.01로 다 다르지만 0.01도 있고 그 중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2.31의 에너지에서 이람수 2.27만큼 뺀 게 최대 운동 에너지야. 0.04 가끔 나오죠. 그래서 최대가 0.04, 최소는 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똑같이 빛의 에너지가 점점 이제 커지다가 빛의 에너지랑 2.6으로 할까? 그러면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6에서 2.27 뺀 0.33이겠죠. 0.33이 가끔 나오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빛에 이제 점점 크게 하면은 이렇게 점점 빛의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지게 돼요. 빛을 많이 쓸수록 이렇게 다양한 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에너지를 점점 바꿔가면서 빛의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전자 에너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거다 라는 공식이 나오고 여기서 점점 우리가 많은 전자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찍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다양한데 그 중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가장 꼭대기 쪽에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걸 똑같이 볼 수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요 그래프는 우리가 되는 거 볼 수 있고 요 아래 그래프를 또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실험 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건전지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끊어진 전선은 끊어졌지만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실험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빛의 지금 금속은 뭐지? 금속의 일함수가 2.27이죠. 금속의 일함수가 2.27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자를 이렇게 쏘면요. 여기 거리가 멀잖아. 여기 거리가 멀죠. 여기 거리가 머니까 전자가 지금 튀어나오긴 해. 튀어나오는데 여기까지 못 오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랬다가 빛의 에너지를 이제 점점 세게 해요. 그러면은 빛의 에너지가 세면은 전류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큰 애들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빛의 세기가 커지면 이제 전류는 더 많이 찍히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그랬다가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전압을 줄 거야. 전압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잠깐만 에너지 짧게 해볼게. 여기는 지금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여기까지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내가 얘를 플러스극 쪽으로 여기 전압을 세게 걸면 얘가 오른쪽으로 더 날아올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전압을 주니까 플러스극이 여기 걸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여기까지 못 와서 전류가 0이었는데 이제 전압이 걸어주니까 이렇게 전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를 주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이쪽까지 하나도 못 오니까 전자가 하나도 못 오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다른 에너지를 해볼게. 다른 에너지. 이번엔 좀 더 전자가 좀 크게 큰 에너지를 갖고 한번 오게 해볼게요. 이제 전자가 얘는 0V 0V일 때도 여기에 전자가 오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0V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만 얘가 이제 좀 머니까 잘 못 오나 봐요. 그래서 플러스 극을 여기 걸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다가 이제 플러스 극을 많이 거니까 모든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까지 다 닿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같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그래서 은근 못 오는 전자가 점점 있지만 그래도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빠르니까 어느 정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전압을 걸면 더 못 오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야. 이런 실험인데 그래서 이런 실험이고 이제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 전자, 문톡 에너지 이상, 문톡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반대편에 닿아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하고 밝아지면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서 전류의 세기가 더 커져. 더 커진다. 전류 세기가 커진다. 그래서 가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
여기서 이제 0보다 왜 얘네가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라는 것은 방금 보여줬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의 전압을 거니까. 그래서 전자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닿는 애들이 이제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좀 더 증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됐을 때를 보면은 이제 일정하게 됐을 때는 세기가 강하면 광자가 많이 들어가서 전자를 많이 빼냈고 세기가 약하면 광자가 적으니까 이제 전자가 조금밖에 안 오니까 전류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값은 빛의 세기랑 관계가 있어요. 전류의 값은 빛의 세기가 관계가 있고요. 이제 거꾸로 전자를 못 닿게 하는 거는 이제 역전압을 건다 그래. 전자가 못 오게 하는 거는 우리가 역전압을 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걸면은 전자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건 역전압인데 마이너스로 역전압을 걸면 전자가 점점 못 오죠. 마이너스 역전압을 걸면 전자가 점점 못 오게 돼요. 그래서 역전압을 걸면 전자가 못 와서 이제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정지전압, 튀어나오는 전자가 하나도 반대편에 닿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전압을 정지전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자 못 오게 해야지 해서 마이너스 100V 걸면은 아무도 못 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 10V 걸어도 못 올 거야. 마이너스 5V 걸어도 못 올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몇 볼트 하면은 최소한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냐 해서 정지전압은 우리가 못 오게 하는 최소한의 전압을 정지전압이라 그래. 이때 광전류의 값은 0이고요. 전류가 0이고 정지전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와 비례하겠죠. 그래서 바로 요거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요 정지전압에 대해 이해를 해보면 5V의 빛을 비추요. 그럼 빛의 에너지가 5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운동에너지는 5의 빛을 비춰서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탈출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최대 운동에너지겠죠. 그래서 최대 빛의 에너지 5에서 우리가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를 빼면 그게 우리가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단위가 1.6, 최대 운동에너지가 1.6이야. 그래서 이게 최대 운동에너지가 1.6이다. 이게 이람수고 빛의 에너지는 5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1.6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전자가 이렇게 운동에너지 요만큼 갖고 와요. 요거를 멈추는데 몇 볼트의 전압이 필요하냐면 6볼트야. 1.6볼트야. 그래서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요거니까 이거를 멈추는 데는 1.6볼트만 걸리면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빛의 에너지, 이제 최대 운동에너지는 맥스. 이제 빛의 에너지 구해서 이제 얘가 탈출하는데 이제 얘가 더 오른쪽으로 그냥 가야겠다. 6에 있는 전자도 탈출하고 3.4에 있는 전자도 탈출하고 그 중에 탈출한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3.4만큼의 에너지만 쓰면 탈출하는 애가 가장 최대 운동에너지를 갖고 빠르게 탈출했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최대 운동에너지가 이제 여기서 5.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전자가 탈출할 수도 있고 이제 최소 운동에너지는 빛의 에너지 9 일렉트론 볼트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를 한 다음에 그래서 탈출하는데 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전자가 탈출해야 최소 운동에너지겠죠. 6 일렉트론 볼트. 이러면 최소 에너지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최소 운동에너지가 이제 여기서는 3 일렉트론 볼트의 최소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요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역전압을 2볼트를 건대. 그럼 요 에너지의 전자가 역전압을 거니까 운동에너지 더 주는 거 이해되니? 운동에너지 더 주니까 운동에너지 몇 대요? 3.6이 되겠죠. 역전압은 얘를 못 오게 전기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줄겠죠. 그리고 이제 역전압을 원래 역전압이 없었다면
최소 운동 에너지는 3이었는데 얘가 탈출하니까 최소 운동 에너지가 3이었는데 역전압이 2V가 걸리니까 얘 에너지는 1일렉트론볼트로 최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플러스로 얘기를 더 잘 오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가 더 잘 오게 하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 커지고, 역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전압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정지 전압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최대 빛에서 전자가 탈출한 다음에 이제 비춘 빛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면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정지 전압은 같다.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온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는 건데, 빛의 진동수가 동일하면 이함수도 똑같으니까 정지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가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좀 전자가 빨리 튀어나와야겠다. 지금 나오고 있네. 빛의 세기란 2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전자가 빠르게 튀어나오니까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어. 이랬다가, 그래서 이제 전압이 플러스면은 전자를 더 잘 오게 하는 거니까 전류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전자를 못 오게 하면은 정지 전압이 1.8, 1.9 정도 되죠. 어떻게 구하냐면 빛의 에너지인 4.13에서 2.27을 빼면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돼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1.8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1.85니까 그거를 멈추려면은 아예 못 오게 하려면 전압이 1.85 정도가 돼야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이너스 5V면 전자 당연히 못 오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1.9V면 못 오고, 마이너스 1.8V면 전자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류의 그래프가 아주 조금 있고, 전류가 점점 이제 조금씩 흐르다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빛의 세기가 이번에 커지면 빛의 세기를 이제 크게 한다. 들어가는 빛의 개수가 많다. 그럼 전류가 그냥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값은 이제 빛의 세기가 밝으면 전류의 값은 크고, 하지만 얘를 멈추는데 필요한 전압은 1.85로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 전압은 똑같은데 빛의 세기 그래프만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가 그래프를 이렇게 본 거였고, 나 그래프, 이제 빛의 세기가 같을 때를 보면, 빛의 세기가 같을 때 빛의 진동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 그래프 보면 같은 세기로 이제 진동수가 더 큰 빛을 비추면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는 거니까 진동수를 바꿔. 진동수가 커지면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정지 전압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세기로 이제 진동수가 더 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역전압의 세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정지시키는 데 더 필요한 전압이 커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보면 이제 실험을 또 해볼게. 빛의 세기가 한 10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0인 그래프는 방금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려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렸고, 여기서 빛의 세기는 같은데 빛의 이제 진동수를 조금 작은 거, 파란색 빛으로 하면은 얘가 정지 전압은 똑같아요. 정지 전압이 달라지죠. 마이너스 2면 절대 못 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1V여도 얘가 못 와.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3.07 빼기 2.17, 즉 0.8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8 일렉트론 볼트야. 그렇기 때문에 0.8V만 있으면 얘가 못 오거든. 이제 0.8이면 못 오죠. 그래서 이제 0.8이면 못 오다가 조금씩 이제 전압이 커지면 점점 전류가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전자가 모두가 올 수 있게 하면은 결국 흐르는 전류 값은 똑같아. 최대 전류 값은 빛의 세기가 같으니까 최대 전류 값은 똑같은데, 얘를 멈추게 하는 그래프가 빛의 에너지가 작으면 역전압 조금만 걸어도 못 오는 거고,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크면
그러면 얘를 멈추는데 역전압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세기에 같은 세기에 이제 진동수가 더 큰 빛을 비추면 세기는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총 광전류 값은 똑같은데 근데 역전압이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 이제 6번. 같은 세기의 원래 빛을 이람수가 더 큰 금속판에 비추면은 운동에너지는 최대 운동에너지가 이것이 이제 역전압이랑 관련이 있는데 근데 최대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HF 빼기 이람수야. 그래서 같은 세기에 같은 빛에서 이람수가 커지면 빼는 게 커진 거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도 줄고 역전압도 줄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잘 못 와.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잘 못 와요. 그래서 평소보다 전자가 여기 잘 못 와. 그래서 0V일 때도 전류도 작고 얘를 멈추게 하는데도 전압 조금만 걸면 못 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걸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다가 빛의 세기가 같으니까 결국 요거는 똑같은데 역전압도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0일 때 전류도 적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이 함수를 이제 큰 걸로 해볼게. 이 함수 2.5 바뀌었어. 2.5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못 바꾸네. 2.2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2점 말고 3점대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전류는 똑같죠. 전류는 5로 똑같은데 이제 정지전압이 이렇게 상당히 오른쪽으로 왔죠. 그래서 정지전압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프. 이게 6번. 이 그래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뒤쪽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면 광 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이제 들뜨면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띠에 전자가 많아지고 원자가 뒤에는 양공이 많아져.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주로 이제 전도띠에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는 원자가 뒤에 양공이 많고 전자가 점점 많이 생겨. 그리고 이제 양공이 점점 많이 생겨. 그래서 양공이 점점 청력받아서 양공이 이동하고 전자도 자기들끼리 청력받아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극 역할이 P형, 마이너스극 역할이 N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제 N형 반도체는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는 건전지 역할을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구가 있어. 여기 전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가 빛을 받아. 여기 빛을 받으면 얘가 라이트를 이렇게 빛을 받으면요. P형 반도체에서 막 플러스가 생겨. P형 반도체에 우리가 요거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점점 생기고 전도띠는 전자가 생기는데 양공의 개수가 더 많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점점 플러스가 생겨.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점점 마이너스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겨. 얘는 플러스끼리는 청력받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인력받고 마이너스 청력받고 그래서 이런 식이 돼서 뭐 이렇게 뭐가 흐르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극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느낌. 그래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역할이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면서 건전지처럼 얘네 광 다이오드 자체가 건전지가 되어서 건전지처럼 작동을 하는 거야. 건전지 플러스 극 역할이 P형, 건전지 마이너스 극 역할이 N형. 이제 거꾸로 LED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흐르면 빛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요게 어떻게 있었냐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현재는 플러스 입자가 이미 있고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극 그리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가 플러스니까 얘네가 P형 반도체가 양공이 오른쪽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왼쪽으로 가면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게 돼요. 즉 양공과 전자가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양공과 전자가 만난다. 즉 이렇게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가 이제 전이를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순방향 연결 P형 반도체가 전지 플러스극, N형 반도체가 전지 마이너스극 연결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를 그냥 풀면요.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광 다이오드에 이제 빛을 비추었는데,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면 이제 전자가 흐르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많으면 광전자의 수도 많겠죠. 세기는 A가 크고 B가 작을 거야. 잘못 말했고. 그리고 광 다이오드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을 하는 거 맞아. 그래서 광전자 이거는 다 우리가 빛의 입자성, 광전 효과랑 관련이 있고요. 광 다이오드는 전화결합 소자 CCD가 뭐죠? 전화결합 소자 CCD는 여기 있는 거 전화결합 소자라고 해서 이거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또는 B, 빛이 두 개죠. 두 개의 빛이 달라. 두 개의 빛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가 다를 것이고,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고 어디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될 거야. 그래서 빛에서는 전류 세기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못 나오고 전류가 못 흘러. 그럼 기역도 0이야. 맞고. 그리고 이제 빛의 세기가 2i인데 전류 세기도 2i야. 그럼 니은은 빛의 세기가 i면 이건 2i보다 작겠죠. 크다, 틀렸고. 광 다이오드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틀렸고. 광 다이오드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야. 답은 기억.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은 A나 B 둘 중에 빛에서만 광전 효과가 나왔대요. 광전자가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얘가 에너지가 크고, 그리고 이제 B의 빛에서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B의 빛에서는 안 되겠네. 여기서 에너지가 작으니까 A는 되고 B는 안 되겠다. 그래서 A가 된다, 맞고. N2로 떨어지는 게 이게 적외선 아니거든요. N1은 자외선, N2는 가시광선, N3은 적외선. 그리고 진동수가 B보다는 커야 전자가 튀어나올 텐데, A 빼기 B 하면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전자 못 나와요. 틀렸어. 답은 기억. 4번을 보면 A를 비췄을 때 전자가 안 나왔죠. A는 전자 안 나왔고 B랑 C는 나왔어. 그리고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대. 그럼 빛의 에너지를 보면 빛의 에너지는 A의 빛이 너무 작아요. A가 가장 작고, 그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B가 크대. 그래서 A, C, B 요 순으로 에너지가 크겠죠. B 비쳤을 때가 C 비쳤을 때보다 크니까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같은 금속에 썼으니까 빛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자가 방출된다, 틀렸어.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의 세기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문턱 진동수보다 에너지가 작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은 절대 안 나와. 금속의 문턱 진동수는 요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FA보다 문턱 진동수가 크고, C, FB로 진동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맞고. 그리고 B의 진동수는 C보다 크다, 맞고. 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이제 광원 A 또는 B니까 빛이 달라. 빛이 다르고요. 빛이 다르니까 에너지가 다르겠죠. 빛의 에너지가 이제 다를 거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전자가 하나는 이제 전자가 안 나왔으면 여기도 안 나올 거야. 광원을 100개를 놔도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은 이제 0이고. 니은은 이제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많아야 되죠. 이거 맞고. 그리고 이제 빛의 에너지가 얘는 작고 에너지는 클 거야.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공식의 빛은 람다분의 hc, 빛의 에너지는 hf라는 공식에 의해서 빛의 에너지가 크다, 즉 람다는 작다. 그래서 람다 a가 크고 람다 b가 작을 거야. 그래서 a가 크고 b가 짧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금속판 A에 비쳤을 때 전자가 안 나오고, A에 비쳤을 때 전자가 안 나오고, A에 비쳤을 때 전자가 안 나오고, P는 안 나오고 Q는 나왔다. 그러면 빛의 에너지를 보면 빛의 에너지는 이제 P는 작고 Q가 에너지가 크겠죠.
진동수는 이제 P가 Q보다 작다 맞고, 그리고 이제 가해서 P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절대 전자가 나오지 않아요. 나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여기는 은근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거와 같이 금속판 P에 빛 A를 비추면요, 전자가 안 나왔어. 같은 금속에 이제 B를 비추면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는 B가 크죠. 빛은 B가 크고 A가 작아. 그리고 이제 이람수, 가운데 이람수보다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A 빛으로는 전자를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속판 P의 이람수보단 A의 에너지가 작고, 금속판 P의 이람수보다 B의 에너지가 컸어.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A와 B에서 둘 다 나왔대요. A와 B에서 둘 다 나왔으니까 금속판 Q의 이람수가 작나봐. 매우 작네. A에서도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Q의 이람수가 더 작겠죠. A에서 세기를 증가시키면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요,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전자가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 그리고 나에서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작고 B가 커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B가 크니까, 그러니까 탈출한 전자의 에너지도 B가 크니까. 그래서 이게 니은이 맞고, B를 비췄을 때 방출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이게 뭔 소리야? 자, 빛을 비춰요. 그래서 빛을 이제 비추면은 이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나?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면 빛의 에너지에서 이제 이람수를 빼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근데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란 똑같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 전자의 속력이 빠른 거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량도 최대겠죠. 전자의 운동량이 최대야. 그러면 또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건데, 전자의 물질파, 이건 전자야. 전자의 물질파.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전자 물질파 파장은, 이거는 운동량분의 h 플랑크 상수. 그래서 P가 최대야. 그러면 이게 최대니까 물질파 파장은 최소야. 물질파 파장은 최소가 돼요. 그래서 파장이 작다, 파장이 최소다, 파장이 작다, 그러면 파장이 작다, 즉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이야. 운동 에너지가 더 크려면 얘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람수가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더 크고, 이람수가 작을수록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작다. 그래서 이게 디귿의 뜻이 뭐냐면, 파장의 최소값이 가가 나보다 작다, 즉 가가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가 크고 에너지가 나가 작냐 라고 이 디귿에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그래서 빛의 에너지 또는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가가 나보다 크냐. 여기서 보면은 아니죠.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B를 비추었을 때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나에서 전자의 에너지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디귿은 아니니까 틀렸어. 이제 8번 보면 A, B 했을 때는 여기서 안 나왔어요. C 할 땐 B랑 C 했을 때 B는 어차피 안 나올 거고 C가 나왔나봐. 그래서 C에서 전자가 나왔는데 C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래.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면 빛의 진동수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어요. 문턱을 넘지 못했어. 그래서 P에서 전자가 안 나왔어. 틀렸고, 기억 틀렸고.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맞고, A와 C를 P에 비추면 어차피 C에서만 전자가 튀어나올 거니까 C에서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로와 똑같겠죠. 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9번을 보면 요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빛의 색깔이랑 관련해서 좀 보는 건데, 실제 이제 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실제 빛이 있고, 빨간색은 665, 초록은 5이고, 파란 색깔의 빛은 요런 빛이 이제 빨강 다이오드, 빨초파로 우리가 이제 만드나 봐요. 빨초파에 이제 요 빨초파에 우리가 광 다이오드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 빨초파로 이제 빛을 만들면 요 빛을 받아서 이제 광전 효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 이제 광전 효과로 전류가 이제 흐르는가. 요 그래프를 본 게 요거래.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광전 효과에서 어느 정도 빨간 색깔은 안 되죠. 빨간 색깔에서 광전 효과가 되지 않아서 전류가 안 흐르고 초록 색깔 가능, 파란 색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제로가 D틈인데 이게 뭐냐면 요 다이오드는요, 얘가 우리가 여기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어. 요 사이가 이제 D틈이래. 요 사이가 D틈인데 빛을 받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아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요 광 다이오드에 있는 D틈보다는 커야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빛의 에너지가 요거보단 커야 돼. 그래서 빛의 에너지, 즉 빛의 HF가 요거보단 커야 돼. 이 D틈이 요게 E0죠. EG 보단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얘가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거고, 거꾸로 빛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빛의 파장분의 HC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면요, 이제 씩 넘겨. 그래서 특정한 이게 이제 넘겨면 얘가 뭐 이런 식이 되잖아. 이런 것처럼 파장이 특정 파장보다 짧아야 돼. 즉 빛의 파장이 특정 파장보다 짧아야 빛의 에너지가 특정 이상이 되어야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빛의 파장이 특정 파장보다 짧아야 돼. 그래서 파장이 그래서 요 파장보다는 짧아야 빛의 에너지가 D틈보다 큰 거야. 파장이 요거보다 짧아요. 즉 에너지가 어느 정도 크다는 뜻이고, 즉 에너지가 D틈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파장이 요거보다 길면요, 긴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이 G보다 작다 기억이 맞아. 그래서 요 람다 제로 요거보다 작아야 빛의 에너지가 D틈보다 큰 건데, 근데 요거보다 길면 D틈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나에서 파란 색깔 이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파란색 다이오드 전류 증가시키면 파란 빛이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파란 빛이 밝고 파란 빛이 세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이 다이오드에서 이제 전류도 더 세게 나오겠죠. 전류도 증가한다. 기억 니은 맞고. 노란색 빛은 뭐냐면 노란색 어딨니? 빨주노 여기 있죠. 그래서 노란 빛을 여기서 노란빛 만드는구나. 그럼 빨강 초록을 합치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RGB 중에 우리가 빨강 초록을 같이 하면 노란색이 돼요. 빨초를 같이 하면 노란색이 되는데, 그럼 빨간 색깔은 이제 600이니까 빨간 색깔은 여기서는 안 돼요. 빨간 색깔은 안 되고, 초록은 525니까 그냥 요쯤. 이러면 초록에 의한 전류가 조금 흐를 거야. 전류는 0은 아니야. 0은 아니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초록에 의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0은 아니다. 빛의 합성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빨강 초록을 더하면 우리가 실제로 노란색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빨간 파랑을 더하면 우리가 눈으로는 이게 자홍색으로 보게 되고, 초록 파랑을 더하면 우리가 청록색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빨초파를 다 더하면 우리가 실제로 흰색으로 우리 눈은 보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빨강, 노랑, 초록을 쐈대. 요 세 개의 전등이 빨노초 중 하나야. 빨노초 중 하나인데 실제 빛은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통해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연속으로 빛이 실제로는 다 있지만 그 중에 실제 노란색인 전자기파가 있고 빨강과 초록을
합쳐서 우리 눈이 보기에는 노랑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그런 건데 실제 빨노초를 쐈대요. 근데 A와 D가 노랑이래. A와 D가 노랑이야. 그 얘네는 실제 노란빛과 빨초가 합쳐진 노란빛이 있을 거야. 일단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하면 B에서 방출이 안 된대요. 여기서 지금 요 두 개의 빛이 합쳐졌는데 B가 방출이 안 돼.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강색일수록 파장이 길고 보라색일수록 파장이 짧고 보라색일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초록색의 에너지가 크고 빨강 노랑의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B가 방출이 안 됐으니까 이 두 개의 색깔이 두 개가 빨강 노랑 중에 하나고 L3는 무조건 초록색이야. 요거 하나 알 수 있죠. L3 무조건 초록이요. 요거 알 수 있고 그래서 L3가 무조건 초록인데 D 지점이 노란색이 돼야 돼. D 지점을 우리가 노란 색깔로 보려면 우리가 L2가 빨간색이어서 L2가 빨강이기 때문에 빨강 초록이 더해져서 D가 노랑으로 보였고 그리고 L1은 요거는 노란색이구나. 그래서 L3는 초록이고 L3는 초록이고 그래서 L1은 노랑이고 L2는 빨강이고 C 지점은 순수하게 빨강 색깔 빛을 쏜다니까 여기서는 광전 효과가 안 되겠죠. 답은 3번. 이제 11번부터 우리가 약간의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러면 금속반 PQ에 이제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여기서 준 건데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문턱 진동수도 알 수 있고 그래서 P와 Q의 문턱 진동수가 P의 문턱 진동수가 요거고 Q의 문턱 진동수가 요거야. 또는 이 그래프를 이제 뒤로 쭉쭉쭉 가면은 Q의 P의 이람수가 요거고 또 요 이제 그래프를 쭉쭉쭉 이렇게 하면 이제 Q의 이람수가 요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요 P의 요 두 가지 점과 Q의 요 점 하나 총 요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 빨간색 요 점을 해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공식 먼저 쓰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돼요. P의 요 점 해볼게. 빛의 에너지가 요거니까 빛의 에너지가 요거일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3이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P를 가지고 해보면 P에서 3이라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 EHF에서 P의 이람수를 빼면 된다. 두 번째 빨간 색깔의 점 먼저 다 할게. 이 점을 해볼게요. 빛의 에너지가 HF일 때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P의 이람수를 뺀 거와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점 Q에서 요 점을 가지고 해보면 Q에서 요 점을 가지고 하면 EHF에 빛을 비추었더니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다. 2는 EHF에서 Q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Q의 이람수. 세 가지씩을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거 1번, 2번씩 연립하면 HF가 2죠. 제로는 귀찮아 뺄게. HF가 2이고 이게 4 빼기 요거니까 P의 이람수는 1이고 그리고 2 빼기 요거니까 했고 4 빼기 요거니까 Q의 이람수는 이제 3이고 진동수는 P가 이람수는 이렇게 되고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맞고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Q가 크니까 문턱 진동수는 Q가 크다. 그리고 황영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오랫동안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F0에 빛을 비췄을 때 P에서는 운동에너지가 2제로인데 Q는 운동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진동수가 EF0
비췄을 때 광전자의 물질법 파장의 최소값. 그래서 이제 EHF를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P에서는 요 에너지를 EHF니까 P에서는 요 에너지를 갖고 Q에서는 요 에너지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야. 운동 에너지가 헷갈리네. P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야. 그럼 속도도 루트 3대 1이야. 속도가 루트 3대 1이고 운동량이 3p 대 p겠죠. P에서 방출된 운동량이 3p고 Q에서 방출된 운동량이 p야. 그럼 거꾸로. 그래서 물질파 파장,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운동량이 크다, 그럼 파장은 짧다. 운동량이 작다, 파장은 길다. 그래서 파장이 잠깐만, 왜 3대 1이지? 운동량이 이제 루트 3이요. 그러면 이제 파장은 이제 거꾸로 루트 3이요. 루트 3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대 3이야. 운동 에너지가 1대 3이야. 그러면은 속력이 1대 루트 3이야. 운동량도 1대 루트 3이야. 그럼 이제 파장은 거꾸로 물질파 파장은 루트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라 Q가 P의 루트 3배야. 틀렸어.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잠깐만. 내가 그동안 다 잘 풀었나? 10번. 12번을 보면 얘도 이제 똑같아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건 이제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이람수가 요거로 줬죠. 똑같은 금속판에 금속판은 같아요. 금속판은 같은데 이제 요 A, B, C를 가지고 해보면 A에서는 우리가 A의 식을 써보면 O2라는 최대 운동에너지는 빛의 에너지 HFA에서 A 빛의 에너지에서 이람수 요거를 뺀 거와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라는 빛 O2는 B라는 빛에서 탈출한 최대 운동에너지 O2는 HFB에서 글씨가 안 써져. B에서 이람수 2를 뺀 것과 같다. 세 번째, 이 2라는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 C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람수 2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A 빛의 에너지는 6, B 빛의 에너지 6, C 빛의 에너지 3이야. 6대 3이죠. 그래서 이게 6대 3이니까 6대 6대 3. 그런 거 알 수 있고 둘이 이제 에너지는 같은데 빛의 세기가 더 밝아. 그러면은 전자도 많이 튀어나오겠죠. B가 A보다 많고 12번의 답이 4번이라고만 써있네. 이거 답을 체크해야겠다. 12번의 답을 체크해야겠고 파장은 이제 A가 B보다 길다. 빛의 에너지는 이제 A와 B가 파장은 똑같죠. A와 B가 파장이 같아. 그리고 에너지도 같아요. 진동수도 같고 에너지도 같아. A와 B가 에너지가 같고 그리고 C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으니까 이거 A가 B보다 길다 틀렸고 진동수는 이제 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2대 2대 1이죠. 에너지가 2대 2대 1이니까 진동수도 이제 2대 2대 1이고 빛의 파장은 거꾸로 이제 1대 1대 2겠죠. A가 C의 2배야. 틀렸어. 15번 답 뭐지? 이거 답 기억인데. 이거 기억이 맞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광전자를 이제 비췄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군. 금속판이 달라요. 금속판이 다른데 여기다 빛을 쐈는데 뭐 그렇다. 이람수 어쩌고를 봐야 되네. 뭘 봐야 돼? 요거다. 파장은 이게 3대 1이고 파장이 요거일 때 요거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A가 파장이 요거면 B의 파장이 요게 3람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에서 빛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빛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뺀 거야. 빛의 에너지는 이제 요거 분의 HC
빛의 에너지가 요거고 여기서 이함수를 뺀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은 뭐야?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럼 빛은 빛의 진동수가 작은 거야. 빛은 빛의 진동수가 작다가 이제 잘 못 나오는 거야. 이제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빛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이제 일함수와 같을 때 이제 일함수와 같을 때 금속의 일함수와 같을 때 이때 딱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죠. 그게 요기와 요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속이 두 개 A와 B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보면 금속의 일항수가 이제 이게 있을 때 빛의 에너지가 이제 요거 람다분의 HC가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빛의 에너지가 요거보단 커야 돼요. 이거보단 커야 되지. 그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넘겨. 그럼 이게 이런 식이 되지 않니? 넘기면 이제 일함수분의 HC라는 이런 공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나타나려면 빛의 에너지가 특정 파장보다는 짧아야 된다. 그래서 파장이 이제 특정보다는 짧게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써보면 A 빛은 써보면 A 그래프를 해보면 람다 A가 이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같다라고 할게요. 요 A라는 점을 보면 이게 같은 거잖아. 람다 A가 이제 일함수분의 HC다. 또 요 점 보면 람다 B는 금속판 A B분의 HC. 그렇기 때문에 일함수는 넘겨보면 일함수는 그냥 요식 그냥 그대로 쓸걸. 일함수는 뭐 한 거야? 람다 A분의 HC. 그리고 일함수 B는 3람다분의 HC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함수는 이제 A가 큰 거고 B가 작네. 일함수는 A가 B의 3배다 맞고. 그래서 파장이 이제 요거보다 크면은 전자가 나오지 않겠죠. 파장이 특정 파장보단 작아야 전자가 이제 광전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봐보면 요 점을 해볼까? 그래서 B의 일함수가 요거고 이렇게 되죠. 요 점 한번 해보면 A의 에너지에서 빛의 에너지가 쉽지 않은데 빛의 에너지 요 공식 넣을게요. 빛의 에너지 람다 제로분의 HC라는 빛의 에너지에서 여기서 이제 B의 일함수가 뭐냐면 B의 일함수는 요거야. 빼기 이거 다 쓰는 거 맞나? 요 점을 써보면 요거는 똑같고 A의 일함수 한번 써볼게. A의 일함수 요거분의 요거. 이것이 이제 이 A야. 그래서 B 빼기 A 하면 요거 그냥 빼. B 빼기 A 하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B 빼기 A 하면 식은 이렇게 나오죠. 괜히 그냥 요 문자 더 넣어서 헷갈리게 됐네. B 빼기 A. B 빼기 A는 날라가고 그럼 요거 분의 요거 빼기 요거 분의 요거. 이거 3분의 2 아니야? B의 일함수와 같지 않죠? B의 일함수의 2배네. 아니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일함수로 그냥 우리가 하면은 일함수가 3대 1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빼면은 그래서 위 빼기 아래면은 그냥 이 일함수 2가 나오죠. 1 빼기 아래 하면 이 일함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요거는 B의 2배네. B의 일함수의 2배다 해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
이것도 한번 계산 문제 한번 넣어봤는데 옛날에는 계산을 할 수 있었어야 했어.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면 빛의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빛의 파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빛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한번 계산 한번 하는 거 봐봐요. V는 F랍니다. 그래서 F는 우리가 람다분의 V거든요. 금속판 요걸로 그냥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보게 되면 A의 금속판은 요거 그래프 바로 알면은 문턱진동수가 4인 거 아니? B의 금속판은 문턱진동수가 10인 거 아니? 그래서 문턱진동수가 A는 4, B는 10이야. 그러면은 문턱진동수가 1대 2.5죠. B가 A의 2.5다. 요거 기억 맞는 거 아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문턱 진동수를 가지고서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크면은 우리가 그 빛에서는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광전 효과가 나오고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전 효과가 안 나온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진동수를 구해야 되거든. 진동수 구해볼게. 진동수는 람다분의 c. 그래서 빛의 속도 c를 넣고서 한번 이거 해보면은 p를 해볼게요. P빛의 진동수는 P의 파장 그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리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8 줬고 마이너스 7 줬으니까 이거 하면은 4분의 3 곱하기 10의 15 아니니?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0.75 곱하기 10의 15니까 7.5 곱하기 10의 14야. 그래서 P빛의 진동수는 7.5 곱하기 10의 14야. Q를 해볼게. Q도 해보면 Q빛의 이제 진동수는 람다분의 C 이거 똑같이 하면은 Q는 이제 6이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분의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로 일정해. 하면은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15죠. 이거는 0.5 곱하기 10의 15니까 5 곱하기 10의 14네. 5 곱하기 10의 14야. 그래서 큐빛의 진동수는 5 곱하기 10의 14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P빛은 B에 비추면 전자가 안 나오겠죠. P에 비추는 진동수가 7.5 곱하기 10의 14인데 B의 문턱 진동수는 10 곱하기 10의 14니까 B의 문턱이 더 높아요. 니은 틀렸고 요거 해보면 P를 비출 때 운동에너지 한번 해볼게요. P를 비쳤을 때 최대 운동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HF거든. P 빛의 에너지에서 그래서 H 곱하기 7.5 곱하기 10의 14 빼기 문턱 A를 비출 때 P A 요건 4죠. 그래서 문턱이 요거니까 문턱 진동수 HF0 해보면 H에 4 곱하기 10의 14 하면은 여기서 하는 거는 7.5 빼기 4니까 3.5죠. H 곱하기 3.5 곱하기 10의 14 Q에서 해볼게. Q에서도 똑같이 해보면 Q에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는 이거 그냥 H를 묶자. H를 묶어서 좋아. 그냥 천천히 하죠. Q 할 때는 이제 빛의 에너지가 5 곱하기 10의 14야. Q의 빛의 에너지 5 곱하기 10의 14에서 10의 14에서 빼기 이제 A의 문턱 진동수인 4를 빼는 거야. 그래서 문턱 진동수의 에너지 4 곱하기 10의 14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빛의 운동 에너지가 H 곱하기 1 곱하기 10의 14네. 그럼 1.5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3.5배 같은데 답은 기억.